블랙록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승인이 되는 거 말고 신청하는 시기, 그 시기가 아마 한번 1차 폭발의 시기가 맞물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올해 상반기 안에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정부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비축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좋은 가격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이제 IPO를 슬슬 준비하거든요. 그들이 IPO를 하는 시점 자체가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대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또 한 번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단기 트레이닝과 가치 투자 중 암호화폐에 적합한 투자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이다, 중장기적인 투자다, 사이클 투자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에 대한 어떤 성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트적 패턴은 자체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일단은 사이클 투자, 조금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 투자가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차트를 분석하면서 선물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제 단타라고도 하죠.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사실 많이 또 이렇게 홍보도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차트를 바라보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단타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사이클 투자, 가치 투자에 비중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단순하게 코인에 대한 이슈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투자할 때 이 회사가 바라보는 비전과 또 어떤 금융 엘리트 세력들과 유착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이 회사의 유틸리티 코인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실제로 토크노믹스가 몇 개가 발행이 됐고 앞으로 몇 개 추가로 더 찍어질 예정은 있는지, 인플레이션 토큰하고 존지, 디플레이션 토큰하고 존지,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기관의 채택을 받았는지, 사실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필두로 한 매크로 경제 이슈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커플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슈라거나 암호화폐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어떤 타임라인을 좀 지켜보면서 사이클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마인드셋과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 암호화폐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루함 속에 성공이 숨어 있다는 거죠. 남들이 즐거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불안함을 오히려 느껴야 되고, 남들이 불안할 때, 사실 지금 상황이 남들이 불안할 시점이거든요. 이더리움 가격은 300만 원도 안 되는, XRP는 소송이 뭔가 끝나는 것 같은데도 가격이 안 오르는, 뭔가 좀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도 좀 나고, 이런 정말 좀 리스크한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또 희망으로, 오히려 용기로 다가가야 되는 순간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이런 마인드셋을 갖게 된 이유는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고 하워드 막스도 이런 말을 했지만,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명언에서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바라보면 망한 것 같고 시즌 종료인 것 같고 더 이상 연준에서 막아버릴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영원으로 수렴할 것 같고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해독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리스크적인 시장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의 좀 다른 길을 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펀더멘탈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이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트럼프가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뭔가 이거 소송 끝나도 재단에서 사기쳐서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재단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금융 세력과 연결이 돼 있고, 왜 국제 송금 회사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왜 세계 경제 포럼의 인사진으로 계속 포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세력들과의 유착 관계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멘탈 관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독자님들께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공 자체는 경험과 학습된 지식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누가 좋대서 사고서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 코인을 바라봤을 때
때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래 효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호화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사이클이 또 마침 미국의 대선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과 같은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이제 돈을 풀고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금리 사이클과도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 인하 기조로 완전히 바뀌면서 올해 안에 글로벌 유동성 전세가 펼쳐질 텐데, 그러면서 위험 자산 또한 반드시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런 사이클을 공부를 하면서 이 XRP와 같은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기반을 통해 내공을 쌓고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 좀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멘탈을 보호할 수 있는 리스크 해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제 현금 비중. 사실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현금이 없어서 줍줍을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트럼프가 관세 정책 냈을 때 갑자기 좀 덜컥덜컥하고, 최근에 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거나 말레이시아의 그 밀레이 대통령의 기반으로 한 그 리브라 밈코인 러그풀 사태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밑으로 꺼지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조금 줍줍하는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0에서 30% 정도의 포션은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좀 그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 엔켈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매크로 이슈가 있었을 때 조금씩 줍줍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을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본인이 좀 사는 게 좀 감칠맛 난다. 나는 뭐 100개씩 200개씩 가지고 있고 싶은데,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친구들은 너무 가격이 작으니까 한 번 살 때 막 몇백 개씩 뭐 몇천만 개 막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50만 원어치 사도 뭐 0.00001개 막 이렇게 사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손이 안 간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냐, 비트코인보다 나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점점 내려오죠. 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점점 내려가서 이제 막 처음 들어보는 뭐 트럼프 코인, 뭐 멜라니아 코인 이런 데 투자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웬만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그 대장 코인에 좀 크게 포션을 두고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좀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도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코인들은 변동성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랑 비트와 이더를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코인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것, 이 부분으로 좀 해지 수단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투자의 방법과 리플을 5년 이상 장기 투자로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암호화폐 사이클 자체가 4년 주기로 있다곤 하지만 반감기가 있는 해가 아닌 반감기가 있는 그 다음 해에 항상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4차 반감기가 작년 4월 20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반감기의 다음 해인 거여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고, 근데 그 반감기 어쨌든 다음 해라는 게 또 1년이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큰 상승이 올지는 사실 또 많은 호재거리의 어떤 타임라인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들이 언제 알트코인 ETF를 승인을 할지, 혹은 뭐 IPO를 언제 상장을 해서 나스닥에 이제 티커명이 올지, 뭐 혹은 뭐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언제쯤 끝날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타임라인들을 좀 맞춰보면서 이때쯤에 좀 상승이 오겠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XRP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좀 사이클 투자 관점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4년 사이클을 봤을 때 상승하는 사이클은 굉장히 짧고 굵어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 축적의 시기, 하락의 시기, 횡보의 시기로 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25년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해고, 산업군 자체가 이제 막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RWA라고 하는 섹터, 이 자산의 토큰화 섹터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어떤 메인넷 위에 올리는지, 앞으로 CBDC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 CBDC가 어떤 메인넷 위에 올라와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 RWA라고 하는 뭐 주식을 코인으로 사고 부동산을 코인으로 사고 뭐 예술품까지 이제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 어떤 코인으로 사게끔 그들이 플랫폼화 시켜놨는지, 이런 거를 집중을 하면서 그럼 나는 요 정도 코인 목록을 조금씩 눈여겨보면서 조금씩 사야겠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사이클 관점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제 적금 많이 드시잖아요. 뭐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적금 드시는 것처럼 5년짜리 만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한 달에 10만 원씩 XRP를 사겠다. 나는 비트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모아가야 되겠다고 싶으면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나는 비트코인을 사야겠다. 뭐 이더리움 30만 원씩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들이면서 차곡차곡 물량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건강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2025년 너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제 제도권 편입이 되는 하나의 원년, 기준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정도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회와 또 굉장히 또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바라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상반기죠. 이제 2분기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이제 블랙록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알트코인, 뭐 XRP를 필두로 한 뭐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 폴카닷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이미 ETF를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거 말고 신청하는 시기.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시기가 아마 한번 1차 폭발의 시기가 저는 맞물릴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이 조금씩 항목을 추가하고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까지 가는데 한 2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좀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스트래티지 MSTR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과 같은 그런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어떤 수익 프로핏 모델이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아마 많은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포모의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정부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비축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반기 안에 좀 펼쳐지게 되면 2분기에는 좀 좋은 가격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TF도 신청이 되고 어느 정도 좀 횡보 혹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잔세를 기다리다가, 저는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ISO 2002가 완전 탑재된 시점 이후에 아까 언급드렸던 내년 1분기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뭐 크라켄이라든지 USDC를 찍어내고 있는 서클사, 그리고 뭐 XRP와 연관된 리플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토로, 뭐 앵커리지 디지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이제 IPO를 슬슬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과거에 코인베이스를 좀 예를 들어보면 2021년도 4월에 그들이 IPO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가 굉장히 그 사이클 탑이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IPO를 하는 시점 자체가 하락장이 아니라 정말 상승장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쯤 IPO를 하는지 혹시라도 이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또 한 번의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한 2분기와 내년 1분기에 그 IPO하는 시점이 너무나 좀 중요한 타임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또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캐파가 많이 커질 거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가격만 조금만 오르면 또 금방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미털기를 당하셨던 분들도 다시는 코인 안 하신다고 해도 뭐 비트코인 1억 5천 다시 넘어가고 이더리움이 갑자기 전고점을 돌파하면 갑자기 또 코인 시장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격만 너무 쫓기보다는 좀 더 가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이 공부를 하세요. 코인 유튜버가 정말 많은데 영상 하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공개하셔가지고 여기로 몇 번 이렇게 번호 눌러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 찝어주겠다, 종목을 찝어주겠다, 뭐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뭐 30% 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뭐 카피 트레이딩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홀리는 듯한 그런 유튜버들도 정말 많은데, 그런 유튜버들을 웬만하면 좀 멀리 하시고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정말 이 펀더멘탈과 뉴스를 읽더라도 본인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시면서 그런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RP에 혹시라도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쓴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저도 이제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채널 로고인데 그 채널도 한번 눈여겨봐 주셔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인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